사람들이 가끔 물어요. 그 나이에 다시 사랑이 가능하냐고. 글쎄요. 나도 몰랐죠. 65세에 누군가와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될 줄은. 솔직히 말하면 조금 부끄러웠어요. 하얗게 센 머리, 늘어진 살, 주름진 손. 그런 나를 보며 누가 설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손등을 감싸 안았어요. 당신 정말 아름다워요. 그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오랜 세월 일하느라 참느라 속을 끓이며 잊고 살았던 말. 나도 누군가에게 예쁠 수 있구나. 그는 나를 카메라에 담아 보여줬어요. 차를 내리는 모습, 바다를 바라보는 눈빛, 음악에 젖어 있는 순간들. 그 속에 나는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어요. 마치 한 폭의 풍경 속에 피어 있는 봄처럼.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봄이 되어 주었어요. 육체의 온기를 넘어서 영혼이 처음으로 따뜻하게 만난 순간. 내 인생의 두 번째 장,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열렸습니다. 여기는 제주 바닷가의 작은 카페. 내 이름은 김희자. 올해 65, 그리고 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랜 시간 남편을 믿고 따라온 내 인생이 무너진 건 딱 5년 전이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에서 해돋이 식당이란 갈치조림집을 운영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왔죠. 매일 새벽 어시장에서 가장 싱싱한 갈치를 골라오고 직접 담근 된장으로 국물 맛을 내면서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어요. 식당이 잘 되니 남편도 좋아했고 우리 가족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식당이 번창할수록 남편은 달라졌어요. 종업원으로 들어온 30대 여자와 눈이 맞았나 봐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어느 날 둘이 식당 뒤편에서 몰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의심하기 싫었지만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요. 늦은 밤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은 늘 진동으로 바꿔놓고 다녔습니다. 희자야,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남편의 말에 그저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이 마지막이었다면 믿으셨을까요? 다음 날 우리 식당 맞은편에 똑같은 이름의 해돋이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물론이고 메뉴까지 그대로였어요. 김희자 씨, 저기 보세요. 단골 손님의 말에 밖을 내다봤더니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서 있었죠. 내 레시피, 내 가게 이름, 심지어 내 남편까지 그대로 빼앗겨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고 손님들은 여전히 우리 식당을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남편이 차린 식당은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돈만 모두 날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죠. 엄마, 이제 우리가 이 식당 맡아서 운영할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아들 내외의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정말 지쳤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죠. 식당은 아들 내외에게 물려주고 나는 조용히 바닷가 마을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달빛다방이란 이름의 아담한 카페예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차 한 잔 마시며 지내는 일상이 소박하지만 행복했죠. 손님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돌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예수는 넘어 보이는 흰 머리의 남자였죠. 말없이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쳐놓고는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어요. 별 생각 없이 커피를 내려드렸는데 그 후로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단골 손님 한 명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 남자가 계산을 하며 불쑥 말을 건넸죠. 오늘도 음악 좋네요. 단 한마디였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오랜만에 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집에 돌아와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립스틱을 꺼내 살짝 발라봤죠. 여러분도 응원해주세요. 그날 이후로 난 그 남자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됐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항상 깔끔한 옷차림이었죠. 손가락은 유독 길고 가늘었는데 아마도 무언가를 만지는 일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눈. 그의 눈빛은 슬픔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내일도 오실 건가요?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남자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이 시간이 가장 좋아서요. 우리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남자는 어김없이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전보다 조금 일찍 왔더군요. 나는 그를 보자마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려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어제 그와 나눈 짧은 대화가 내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나는 그의 테이블로 다가가 메뉴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드릴까요? 어제처럼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요. 나는 커피를 내리며 그가 가져온 노트를 유심히 살펴봤죠. 연필로 뭔가를 스케치하고 있었는데 바다 풍경 같았어요. 그림 그리시는 분이세요? 커피를 내려주며 물었습니다. 사진이 본업이었고 요즘은 그림도 조금씩 그려요. 그제서야 서로 자기소개를 하게 됐어요. 그의 이름은 장재범. 서울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다 제주도로 이주해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죠. 나도 내 이름 김희자와 간단한 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식당을 운영하셨군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장재범이 물었어요.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물려줬어요. 이제 내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요. 장재범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이유로 서울을 떠났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날씨 이야기, 제주도의 풍경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로 시작했죠. 장재범은 말수가 적었지만 한번 입을 열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어느 날 카페가 한산할 때 장재범이 내게 물었습니다. 왜 혼자 사세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내 마음속 깊은 상처를 건드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배신 때문이에요. 5년 전 식당 종업원과 눈이 맞아 절 떠났죠. 심지어 내 가게 맞은편에 똑같은 이름의 식당을 차렸어요. 장재범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많이 아프셨겠네요. 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오히려 해방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장 선생님은요? 왜 혼자신가요? 장재범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흐려지는 게 보였죠. 저도 이혼했어요. 아내와 가치관 차이로. 아내는 제가 안정적인 직장을 갖길 원했지만 전 사진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며 묘한 공감대를 형성해 갔어요. 둘 다 도시를 떠나 제주도의 조용한 마을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자연과 예술을 사랑했으며 무엇보다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아주머니들이 카페에 모여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내가 주방에 있을 때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저 아저씨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오래 앉아 있더라. 사진작가라던데? 근데 좀 수상해. 혼자 살면서 여기저기 사진 찍고 다닌대. 김 이자는 저 사람이랑 왜 저렇게 친한 거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다시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 남편의 배신 이후 그런 시선들에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그날 이후 난 장재범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도 짧게 끊고 그저 커피만 내려주고 말았죠. 며칠이 지났을까 장재범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셨나요? 갑자기 말씀이 없으셔서 말하기 싫었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이상한 눈으로 봐요. 그런 시선이 두려워요. 장재범은 잠시 생각하더니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사람들 말보다 내가 보는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그 말에 내 마음속 단단한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장재범의 말은 내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상처받고 움츠러들었던 내게 그의 사람들 말보다 내가 보는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라는 말은 따뜻한 위로가 되었죠. 그러나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깊이 다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장재범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카페에 왔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어딘가 긴장된 듯 했습니다. 카페에는 손님이 없었고 바다에는 저녁 노을이 물들기 시작했죠. 오늘은 뭘 드릴까요? 평소와 같은 말투로 물었어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장재범은 가방에서 포트폴리오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치자 놀랍게도 그 안에는 내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있었어요. 차를 내리는 내 손, 바다를 바라보는 뒷모습, 손님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는 얼굴. 모두 은은한 빛 속에 담겨 있었죠. 이게 무슨?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실내를 무릅쓰고 몰래 찍었습니다. 장재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이 카페에 왔을 때부터 당신의 모습이 제 눈에 아름답게 보였어요. 차를 내리는 손길, 바다를 바라보는 눈빛, 모두 담고 싶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볼수록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순간들, 아무도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나의 표정과 몸짓들이 그의 카메라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할머니를 내 목소리가 떨렸죠. 누가 이렇게 찍어주겠어요. 평범하지 않아요. 장재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눈부시게 아름다워요. 김이자 씨.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남편의 배신 이후로 여자로서의 나를 완전히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저 식당 주인, 아들의 어머니로만 살아왔죠. 하지만 장재범의 카메라는 내가 잊고 있던 나를 비춰주었어요.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예쁠 수 있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정말 아름답네요. 겨우 말을 이었어요.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 이게 제가 본 김이자입니다.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은 후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장재범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는 30년 넘게 사진작가로 활동했고 한때는 유명 잡지의 전속 작가로 세계 각국을 다녔다고 했어요. 아내와는 자신의 예술가적 삶을 이해받지 못해 이혼했고 외동딸은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오늘 같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장재범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온 후부터는 진짜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나도 내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시골 출신으로 18배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제주도로 2주에 함께 식당을 차렸던 일, 남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아들 내외와 함께 식당을 다시 일으켰던 과정까지. 우리 참 비슷하네요. 장재범이 말했어요. 둘 다 상처받고 도망치듯 이곳에 와서 각자의 방식으로 치유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종종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산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더 먼 길을 함께 가게 됐어요. 장재범은 걸으면서도 종종 카메라를 꺼내 주변 풍경을 담았죠. 가끔은 내게 포즈를 취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고요. 바위 위에 앉아보세요. 저 바다를 배경으로.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점점 카메라 앞에서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장재범이 찍는 사진 속에서 내 모습은 늘 아름답게 표현됐거든요. 65살의 주름진 얼굴도 세월의 흔적이 묻은 손도 그의 렌즈를 통해서는 모두 아름다운 예술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카페에서 와인을 한 잔씩 마시며 오래된 재즈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바다 위에 길게 누워 있었죠. 장재범은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희자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장재범 씨와 있으면 괜히 웃음이 나고 행복해요. 그날 밤 장재범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방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어요. 60대의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젊은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따뜻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처음으로 누군가와 온전히 연결된 느낌이에요. 장재범이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공감했어요.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 서로의 영혼이 만나는 듯한 경험이었으니까요.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생의 감각을 오랜만에 느꼈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품에 안겨 긴 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장재범은 자기 숙소에서 짐을 가져와 내 집에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됐지만 점차 그런 걱정은 사라졌죠.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매일 아침 장재범과 함께 눈을 뜨는 순간이 행복했어요. 희자야, 오늘은 바다가 특별히 아름답네. 장재범이 창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를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이런 작은 행복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장재범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었고 나는 그를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밥상을 함께하며 나누는 대화는 하루의 시작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카페는 더욱 활기를 띠었어요. 장재범이 자신의 사진 작품을 벽에 걸어두자 손님들의 반응이 달라졌거든요. 특히 내 모습이 담긴 사진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사진 속 주인공이 사장님이시죠? 정말 아름다워요. 젊은 여성 손님이 말했어요. 내 모습이 담긴 사진은 단순한 인물 사진이 아니었어요. 내가 차를 내리는 손의 움직임,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 웃음 지을 때 생기는 주름까지 모두 삶의 깊이가 담긴 모습이었죠. 장재범은 카페 한쪽에 작은 전시 공간을 마련했어요. 바다가 있는 여인의 초상이라는 제목으로 내 사진과 제주 풍경 사진들을 함께 전시했죠. 처음엔 창피했지만 손님들의 진심 어린 감상평을 들으며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나이에 모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농담 삼아 말했죠. 장재범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뮤즈예요.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아들이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됐을 때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으로 그러세요? 이제 와서 모르는 남자랑. 아들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어요.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들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어요. 그런 아들을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자리에 다른 남자가 들어온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도 조금씩 장재범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아내와 함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내외에 가슴이 떨렸어요. 엄마, 너무 오래 걸렸죠?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처럼 식사를 함께 했어요. 장재범과 민수는 어색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특히 민수의 아내 미란이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풀어주었어요. 어머님, 정말 달라지셨어요. 훨씬 젊어 보이세요. 미란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그 말에 장재범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랑 때문이죠. 사랑은 사람을 젊게 만든답니다. 우리의 일상은 점점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침에는 함께 올레길을 걷고 낮에는 각자의 일을 했죠. 장재범은 주로 바깥에서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렸고 나는 카페를 운영했어요. 저녁이면 함께 요리를 하고 와인 한 잔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야 나도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장재범이 갑자기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물었죠. 평생 자유롭게 살았지만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어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있으니 내가 필요한 사람이 생겼죠.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나 역시 그동안 아들과 손님들을 위해서만 살았지. 정작 내 삶의 반려자는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서로에게 늦게 찾은 행복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카페에 손님이 없어 일찍 문을 닫았어요. 장재범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빗소리를 듣고 있었죠. 그때 장재범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희자야, 우리 이대로 계속 함께하자. 간단한 고백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프로포즈보다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화려한 미래를 약속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진심이 전해졌어요. 네, 함께해요. 우리의 늦은 봄을. 내 대답에 장재범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의 달빛다방은 점점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되어갔어요. 장재범의 사진과 내 차가 어우러진 공간이 특별하다고 입소문이 났거든요. 특히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여행객들이 SNS에 우리 카페를 소개하면서 주말이면 손님들로 붐비게 됐습니다. 희자 씨, 이제 우리 좀 더 큰 공간으로 옮겨볼까요? 어느 날 장재범이 제안했어요. 더 큰 공간이요? 네, 카페와 갤러리를 함께 운영하는 거예요. 제 사진과 당신의 차,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함께하는 공간이면 좋겠어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현재 카페에서 조금 더 큰 공간으로 옮기기로 했죠. 바닷가가 보이는 2층 건물을 임대해서 1층은 카페, 2층은 갤러리로 꾸몄어요. 장재범은 자신의 모든 작품을 가져왔고 벽면을 채우는 사진들 속에는 내 모습과 제주의 풍경이 가득했죠. 개업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줬어요. 아들 내외도 와서 축하해 주었고 동네 주민들도 모두 와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수군거리던 분들도 이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같았어요. 어머, 희자 씨 사진 정말 멋지네.
화보 같아요. 동네 아주머니가 놀라워하며 말했죠. 이게 다 장재범 선생님 덕분이에요. 그분은 평범한 사람도 특별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했어요. 장재범은 작은 사진 강좌를 열기 시작했고 나는 전통차 시연회를 가끔 진행했죠. 서로의 일을 돕고 지지하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희자야, 우리 같이 찍은 사진전을 열어볼까? 어느 날 장재범이 제안했어요. 우리 같이요? 제가 뭘? 당황스러웠죠. 당신의 손길로 내린 차, 내 카메라로 담은 풍경, 바다와 차와 우리들이라는 주제로 전시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직접 차를 내리는 과정과 그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제주의 풍경을 장재범이 담아냈어요. 단순한 사진이 아니라 우리 둘의 예술적 협업이었죠. 전시회는 생각보다 큰 호응을 얻었어요. 제주도 지역 신문에서도 취재를 왔고 제주예술협회에서 초청도 받았습니다. 65살에 처음으로 예술가로 불리는 경험을 했죠. 장재범 씨, 다 당신 덕분이에요. 내가 이런 날을 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감격에 목이 메었습니다. 장재범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를 내서 나와 함께 해주었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 우리가 함께한 지 1년이 되었어요. 가을바람이 살랑이는 어느 날 장재범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테라스에 테이블을 차리고 와인과 촛불, 그리고 정성스럽게 요리한 음식들로 분위기를 냈죠.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1년 전 그날 그가 오늘도 음악 좋네요라고 건넨 한마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장재범 씨,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도요. 사실 이걸 드리고 싶어서요. 장재범이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은으로 만든 반지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바다를 연상시키는 푸른 작은 돌이 박혀 있었죠.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장재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결혼이라니. 하지만 곧 확신이 들었어요. 남은 인생을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네, 좋아요. 함께해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결혼식 대신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한 달 후 카페 테라스에서 아들 내외와 친한 이웃들, 단골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로에게 약속을 했죠. 나 장재범은 김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남은 인생을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항상 곁에 있겠습니다. 나 김희자는 장재범을 남편으로 맞이하여 서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이 행복합니다. 간단한 서약이었지만 우리의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아들 민수가 건배를 제안했고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오랜만에 엄마의 그런 웃음을 봐요. 민수가 귓속말로 말해주었죠. 결혼 후에도 우리의 일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장재범은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렸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더욱 단단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재범과 함께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석양이 바다 위로 붉게 물들고 있었죠. 희자야,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생각나. 장재범이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파도처럼 때론 거칠고
때론 잔잔했지.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렇게 같은 해변에 도착했어.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는 각자의 상처를 안고 제주도라는 안식처에 왔고 예상치 못하게 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죠. 장재범 씨, 우리 여행 다니면서 사진도 더 많이 찍어요. 아직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요. 제안했어요. 그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우리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남기면서요.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제주도의 모든 올레길을 걸어보기, 계절마다 달라지는 한라산 풍경 담기, 그리고 언젠가는 유럽의 작은 마을들도 여행하기로 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우리에겐 아직 꿈과 열정이 있었으니까요. 희자야, 60대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장재범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네,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진실해요. 이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달빛다방 갤러리는 제주도에서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간은 단순한 카페를 넘어 예술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작은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장재범의 사진과 내가 내리는 차,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어느 날 서울에서 온 방송 PD가 우리 카페를 찾아왔어요. 인생 이모작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고 했죠. 두 분의 이야기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어요. 촬영은 한 달 동안 진행됐고 우리의 일상과 함께 과거의 상처를 이겨낸 과정까지 담았습니다. 제 남편의 배신은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상처가 없었다면 장재범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죠.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카페를 찾아오셨어요. 특히 비슷한 상처를 가진 중년, 노년층 여성들이 많았죠. 김희자 씨 이야기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혼 후 10년 넘게 혼자 살았거든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장재범은 두 번째 봄이라는 제목으로 새 전시회를 열었어요. 우리가 함께한 2년 동안의 순간들을 담은 사진전이었죠. 전시회 개막식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는 물론 먼 서울에서 장재범의 딸도 찾아왔어요.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미국에서 온 장재범의 딸 수진이 말했죠. 김희자 어머니, 아버지를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우리의 가족은 더욱 넓어졌어요. 서로 다른 상처를 가졌지만 이제는 하나의 가족으로 모여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만난 지 3년째 되는 날이에요. 아침부터 장재범과 함께 특별한 준비를 했죠. 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거든요. 단골 손님들과 이웃들을 초대해 우리의 행복을 나누고 싶었어요. 희자야, 이거 봐. 장재범이 새 사진첩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이 아름답게 담겨 있었죠. 장재범 씨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앞으로도 함께할 날들이 많잖아요. 오후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아들 내외와 장재범의 딸 가족도 왔죠. 작은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모두가 우리를 위해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떠난 후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은 몰랐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장재범 아버님 감사합니다. 파티 중간에 장재범이 작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만든 영상이었죠. 배경음악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옛 가요가 흘렀고 화면에는 우리의 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장재범이 모두 앞에서 내 손을 잡았어요. 김희자,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끝까지 함께 해요. 해가 저물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희자야, 60대의 사랑은 조용하지만 깊어요. 이젠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장재범이 말했어요. 네,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달라요. 이젠 서로가 필요해서 함께하는 거니까요. 바다 위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내년에는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고 장재범의 새 사진집도 출간될 예정이었죠. 달빛다방은 이제 우리의 사랑만큼이나 단단하게 자리 잡았어요.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는 일상이 소소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파티에서 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바람난 남편 덕에 인생에서 가장 깊은 사랑을 만나게 될 줄은. 장재범은 웃으며 내 어깨를 안았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여정이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여정도 행복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나눴어요. 60대에 찾아온 사랑은 젊은 날의 열정보다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상처가 있었기에 더 소중했고 세월이 있었기에 더 진실했죠. 희자야, 사랑해요. 장재범이 속삭였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두 번째 봄을 맞이한 우리는 이제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며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눈빛 속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